오늘 밤 우리는 너무나 위험해서 한 문명 전체가 의도적으로 잊어버리기로 선택한 파라오의 이야기를 밝혀낼 것입니다. 친애하는 청취자여, 역사의 아늑한 구석에 편히 앉으시면 고대 이집트의 가장 의도적으로 감춰진 미스터리 중 하나를 통해 부드러운 여정을 준비하십시오. 횃불에 따스한 빛이 닳고 다른 상형 문자를 어루만지고 시간의 부드러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황금빛 모래 아래 묻혀 있어야 했던 진실들을 발견합니다. 횃불에 따스한 빛이 닳고 다른 상형 문자를 어루만지고 시간의 부드러운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황금빛 모래 아래 묻혀 있어야 했던 진실들을 발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고대 이집트 절정기의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리석으로 지어진 웅장한 궁전을, 그곳에서 하인들의 속삭이는 발걸음조차도 경외감으로 울려 퍼집니다. 공기는 유향과 연꽃 향기를 살며시 머금고 있고 섬세한 황금빛은 마치 신실한 기도처럼 하늘을 향해 뻗은 기둥들 사이로 흐릅니다. 바로 여기, 이 권력과 신성한 권위의 성소에서 파라오들은 단순한 왕이 아니라 지상에 살아있는 신으로 통치했습니다. 3000년 이상 강력한 이집트 제국은 문명의 등대로 서 있었고 그 영향력은 마치 나일강의 신성한 물결처럼 알려진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멤피스의 분주한 시장을 걷는 모습을,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 속에서 따뜻한 사막 바람이 당신의 피부를 스치는 것을. 공기 자체가 신성한 존재의 에너지를 울리는 듯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금과 보석으로 만든 왕관을 쓴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이들은 자신들의 필멸의 육체 속에 신성의 본질 그 자체를 지니고 있다고 믿어졌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말은 우주의 법칙을 담고 있었고 그들의 모든 명령은 수백만 명의 운명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의 궁전 시원한 석조방 안에서 파라오들은 우리의 현대적 이해로는 거의 파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현세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융합하며 살았습니다. 인트로 앤드 린넨옷이 부드러운 바스락거림, 금 장신구의 살며시 울리는 소리, 필멸의 세계와 신들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들과의 속삭이는 대화, 파라오의 존재 자체가 종교의식만큼 정교하게 연출되었으니 그들은 우연히 왕관을 쓰게 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신성한 홀에서 매일 아침 시작되는 의식을 상상해 보세요. 태양신라의 첫 빛이 동쪽 지평선을 장미와 금빛으로 채색할 때 파라오는 수세대 동안 변함없이 이어져 온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의 부드러운 창하가 마치 잔잔한 자장가처럼 공기를 가득 메웠고 향은 수많은 통치자들의 기도를 목격해온 향로에서 타올랐습니다. 이는 신성과 필멸의 경계가 파피루스만큼 얇아지는 깊은 영적 연결의 순간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모든 행동은 마치 고요한 물에 떨어진 돌처럼 이집트 사회 전체에 상징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필기사 중 한 명이 되어보세요. 새 파피루스 위에 갈대펜을 놓고 살아있는 신의 말씀을 불멸의 것으로 만드는 영광의 무게를 느끼는 순간, 그들이 말할 때면 그들의 말은 신성한 언서를 보존하는 영광으로 손이 떨리는 필기사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영토를 걸을 때면 백성들은 단순한 정치적 복종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이 육체를 입고 자신들 사이를 지나가고 있다는 진정한 믿음으로 엎드려 절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온 진미를 앞에 두고 파라오가 식사하는, 마치 신들의 영역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선율을 연주하는 음악가들이 있는 그 장엄한 향연을 상상해 보세요. 금잔의 부드러운 쟁쟁거림, 저녁 바람에 살랑이는 비단 커튼의 부드러운 바스락거림, 영원한 생명의 이미지로 장식된 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기름 등의 따뜻한 빛. 이는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이집트 문명의 신성한 질서를 강화하는 신성한 교제였습니다. 파라오와 그들의 백성 사이의 관계는 단순한 통치자와 피통치자 이상의 깊은 상호 이해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진정으로 신성한 의지에 살아있는 화신이라고 믿는 존재에게 자신들의 헌신, 노동, 그리고 삶을 바쳤습니다. 대신 파라오는 단순한 통치를 넘어 신들과의 신성한 연결을 제공했고, 이는 이집트를 혼돈으로부터 보호하고 나일강의 생명력 있는 홍수를 보장하며 이집트인들이 마아트라 부른 질서와 무질서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파라오의 사적인 방에서 의식의 화려함과 공적인 의례에서 벗어나 별빛과 책임감으로 짠 망토처럼 신성한 기대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한 인간이 존재했습니다. 마지막 조언자가 떠나고 하루의 의식이 끝난 후 파라오가 끝없는 사막을 내려다보는 창문 앞에 홀로 서 있는 조용한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여기 황혼의 부드러운 고요 속에서 신성함의 부담은 분명 장엄하면서도 압도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궁전 벽은 비단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이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우주의 질서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파라오와 가장 신뢰하는 조언자들 사이의 대화. 이는 해가 매일 떠오르고 나일강이 생명력 있는 물을 흐르게 하며 정의롭게 살았던 모든 이들에게 저승이 접근 가능하도록 유지하는 신성한 균형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파라오의 결정은 단순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영혼을 통해 울려 퍼질 영적 선택이었습니다. 파라오가 깊은 명상에 잠긴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수세기에 걸친 지혜가 담긴 성스러운 문서를 탐구하며 내면의 빛을 발하는 듯한 상형 문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파피루스 두루마리의 부드러운 스치는 소리, 신성한 통찰을 기록하는 갈대펜의 가볍고 우아한 긁는 소리, 새벽 나일강처럼 맑고 투명하게 복잡한 신학적 개념들을 비춰내는 따스한 등불의 빛. 이러한 순간들은 인간적 본성과 신성한 본성이 초월적인 무언가로 융합되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신성한 권위와 우주적 책임의 세계, 파라오들이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되고 그들의 모든 행동이 현실의 근본적인 구조를 유지한다고 믿어지던 이 세계에서도 결국 신성한 기록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질 통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신성한 권위가 기존 질서에 너무나 위협적이어서 한 문명 전체가 자신들의 가장 깊은 영적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그를 잇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서 지워진 통치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한때 신으로서 다스렸던 땅에서 그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는 것이 금기시될 정도로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신들이 인간들 사이를 거닐던 시대, 하늘과 땅 사이의 경계가 파피루스만큼 얇았던 시대, 그리고 한 신성한 통치자의 손에 전체 문명의 운명이 달려 있었던 그 시대로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장엄한 나일강 둑에 서서 지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는 당신의 모습을, 황금빛 빛은 거대한 사원의 석회암 외벽을 비추고 그 높다란 기둥들은 신들의 영역을 손끝으로 만지려는 듯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공기는 타오르는 분향의 향기로 가득 차 있고 새벽이 밝아오며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아침 의식을 시작하는 곳에서 유향과 몰약의 향기가 산들바람에 실려 퍼져옵니다. 황금빛 광선이 거대한 사원의 석회암 외벽을 비추고 그 높다란 기둥들은 마치 신들의 영역을 손끝으로 만지려는 듯 하늘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것은 3000년 이상 지속된 고대 이집트의 황금기, 삶과 죽음, 그리고 권력의 모든 측면을 형성했던 근본적인 믿음 위에 세워진 문명입니다. 나일강 둑에서 자라는 한 아이가 되어 자신의 파라오가 단순한 왕이 아니라 훨씬 더 경이로운 존재라는 것을 배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파라오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신이자 두 땅을 수호하기 위해 하늘을 날아다니는 신성한 날개를 펼친 매의 신 호루스가 지상에 현현한 모습이었습니다. 왕실 궁정의 한 미천한 서기가 되어보세요. 새 파피루스 위에 갈대펜을 들고 아침 의식을 지켜봅니다. 파라오가 개인 침실에서 나오고 당신의 특권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감히 그의 얼굴을 직접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허락 없이 신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은 당신은 물론 당신의 온 가문에 신의 징벌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의 파라오가 신성한 본질로 태어났다고 믿었습니다. 신들 스스로 한 필멸의 여인을 선택하여 그들의 지상 대리인을 잉태시켰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탄생 순간부터 그는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창조를 위협하는 혼돈과 신들이 인류를 위해 의도한 완벽한 질서 사이의 중재자로 주어진 운명이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 나일강의 범람, 사막의 생명을 가져다주고 온 문명을 먹여 살리는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파라오의 영적 순수성, 고대의식의 올바른 수행, 그의 생각과 행동은 신들이 이집트의 번영을 축복할지 재앙으로 벌할지를 직접적으로 좌우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한 책임의 무게는 엄청났지만 절대적이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권력과 함께 왔습니다. 신들이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운명을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세요. 파라오가 위대한 알현홀에서 금빛 왕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 벽면에는 그가 이집트의 적들을 물리치고 신들에게 선물을 바치며 마하트로 알려진 우주적 질서를 유지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의 앞에서 먼 지방의 총독들이 엎드려 차가운 돌바닥에 이마를 대고 그의 말씀, 곧 문자 그대로 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연극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부유한 귀족에서 가장 미천한 농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집트인은 진심으로 자신들의 파라오가 신성한 지식을 지니고 있고 신들과 직접 대화할 수 있으며 그의 결정이 인간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는 천상의 지혜에 의해 인도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종교적 장치는 거대하고 정교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곳곳이 들어선 거대한 사원 복합체들을 상상해 보세요. 각각이 작은 도시와 같았으며 엄격한 계층 구조 속에서 수천 명의 제사장들이 파라오와 신들 사이의 신성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매일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오직 가장 높은 지위의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깊숙한 성소에서 황금 신상들은 마치 생명 있는 존재처럼 음식과 음료, 귀중한 기름을 매일 받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은 신들의 실제 영적 본질이 이 신상들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황금빛 눈으로 볼 수 있고 속삭이는 기도를 들을 수 있으며 인간의 헌신에 응답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체계의 정점에는 파라오가 있었으니 신들이 지상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도록 선택한 유일한 필멸의 존재였습니다. 새로운 파라오를 즉위시키는 계승의식은 죽은 신왕으로부터 후계자에게 신성한 힘을 전승하는 정교한 의례였습니다. 사막 지평선을 따라 늘어선 거대한 피라미드와 마스타바 무덤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무덤들은 단순한 최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파라오가 신들의 영원한 법정에 합류하여 죽음을 넘어 이집트를 계속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대적 권력과 신성한 지위에는 왕실 밖 사람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따랐습니다. 궁정에서의 음모는 단순한 정치적 이익이나 개인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 자체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부적절하다고 여겨지거나 신성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신들의 총애를 잃은 파라오는 자신의 통치뿐만 아니라 전 우주의 안정을 위협했습니다. 위기의 시기에 왕궁에 가득 찼을 긴장감을 상상해보세요. 나일강이 제대로 범람하지 않을 때, 이집트의 국경을 위협하는 적들이 있을 때, 역병이 땅을 휩쓸 때 모든 눈길은 파라오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신들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가? 그가 신성한 권능을 어떤 식으로든 모욕했는가? 그 압박감은 너무나 강렬해서 일부 파라오들은 신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주적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오늘날의 신경소외약과 같은 상태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왕실 혈통은 신성하다고 여겨졌으며 각 세대는 그들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신성한 본질을 계승했습니다. 왕실 내 결혼은 단순히 용인될 뿐만 아니라 종종 요구되었는데 이는 신성한 피를 순수하고 집중되게 유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한 취약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분명한 남성 후계자가 없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파라오가 어린 자식만을 남기고 요절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러한 계승의 순간들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였으며 신성한 질서 자체가 위태로워 보이는 때였습니다. 왕실 궁정에서 그러한 위기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고위 사제들은 고대 문서와 신성한 신탁을 살펴보고 장군들은 부하들의 충성도를 가늠하며 귀족들은 잠재적 계승자들을 지지하거나 견제하기 위해 입장을 정합니다. 그 위험도는 극에 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인들의 믿음에 따르면 잘못된 파라오를 선택하는 것은 전 왕국의 신들의 분노를 초대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통치의 황금기에 체계가 흔들릴 수 없어 보이고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가 수백만 백성들이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전례 없는 일이 곧 발생할 예정이었습니다. 한 파라오가 정치적 전통뿐만 아니라 이집트 종교의 근본 자체에 도전할 것입니다. 한 통치자가 사제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믿어왔던 신들과 그들의 신성한 의지에 대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성한 통치의 황금기에 한 파라오가 모든 신성한 법칙을 깨뜨리고 모든 고대 전통에 도전하여 결국 고대 세계의 기반을 흔들 사건들을 촉발할 것입니다. 이 파라오는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1000년 넘게 같은 신들을 숭배해온 문명의 근본을 뿌리째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모든 것, 사제들이 가르쳤던 모든 것, 거대한 신전들에 새겨진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선언했을 때 고대 이집트에 퍼진 충격을 상상해보세요. 새벽녘 테베의 번화가를 걷고 있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신전에서 떠오르는 향에 익숙한 냄새, 아문라, 이시스, 오시리스, 그리고 다른 수많은 사랑받는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진 아침 기도가 도시 전체에 잔잔히 울려 퍼집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아침에 왕실 메신저들이 모든 것을 바꿀 소식을 전하는 두루마리를 들고 거리를 활보합니다. 파라오가 말했고 그 말은 이해를 넘어섭니다. 모든 신은 거짓이다. 오직 한 분의 참된 신만이 존재한다. 아텐, 태양 원반. 그리고 이 파라오, 이 혁명적인 통치자는 지상에서 그 유일한 대표자입니다. 사람들에게 차가운 물결처럼 혼란이 밀려옵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더 꼭 안고 그들이 착용하는 보호 부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아버지들은 일을 멈추고
수공예에 대해 푸택에 속삭였던 기도들의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 파라오, 이 혁명적인 통치자는 지상에서 그 유일한 대표자입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흔들며 조부모로부터 들었던 옛 방식을 존중했던 파라오들, 신들의 존재를 강화하기 위해 신전을 지었던 파라오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파라오 역사가 아케나텐으로 기록할 는 단순한 선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화에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신속하고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행동을 몇 달 안에 왕실 명령들이 궁전에서 거스를 수 없는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이상 중단 없이 아침 의식이 계속되었던 카르낙 대신전에 갑자기 내린 침묵을 상상해보세요. 어린 시절부터 그곳에서 봉사해온 사제들은 비어있는 뜰에 당황하여 서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아문레에 대한 고대 찬가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변화는 폐쇄된 사원을 넘어 훨씬 더 깊이 뻗어갔습니다. 아케나텐은 왕국 전역의 기념물에서 옛 신들의 이름을 깎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천년간 서 있던 돌에 대고 밤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수세대에 걸쳐 사랑으로 세운 것들을 파괴하는 망치 소리, 횃불빛 아래 작업하는 장인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수천 년간 존재해온 상형 문자를 체계적으로 지워나가는 그들의 망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신들의 왕 아문의 이름은 무덤벽, 사원 기둥, 왕실 비문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파라오가 신성 그 자체를 기억에서 지우려 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케나텐은 수세대 동안 그의 선조들이 다스렸던 고대 수도 테베스를 버리고 아텐에게 바칠 완전히 새로운 도시 건설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도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문명 자체를 근본부터 재구상하는 일이었습니다. 태양 아래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석회암 블록을 사막을 가로질러 운반하는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를 상상해 보세요. 아마르나,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 도시는 새로운 종교적 비전을 구현하며 모래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아텐의 광선이 방해 없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늘에 열린 사원들이 지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제들이 신비한 의식을 행하는 어두운 성소는 없었습니다. 이 새로운 수도의 모든 것이 파라오의 혁명의 급진적인 본질을 선포했습니다. 예술 자체도 하루아침에 변화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집트 예술을 정의해온 엄격하고 형식적인 파라오 묘사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아케나텐은 긴 얼굴, 풍만한 입술, 여성적인 몸매를 가진 그의 모습을 조각하고 부조로 제작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이상화된 왕실 초상화에 익숙한 문화를 충격에 빠뜨린 혁명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러한 새로운 예술 작품들이 왕실의 친밀한 순간들을 묘사했다는 것입니다. 아케나텐과 그의 왕비 네페르티티가 자녀들과 놀고 서로 키스하고 먼 신성한 존재가 아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가르쳐주듯이 혁명은 바위를 가르는 급류처럼 반드시 저항을 불러옵니다. 겨울서리가 대지를 얼어붙게 하듯 반대의 세력들이 아케나텐의 급진적 변화를 둘러싸고 서서히 응집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사원의 사제들은 분노를 키우며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아버지의 길을 따라온 이 남자들 수천 년의 종교 텍스트를 암송하고 자신의 정체성 전체를 갑자기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선언된 신들을 섬기는 데 걸어온 이들을 상상해 보세요. 아침 안개처럼 증발하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보며 그들의 절망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막대한 부와 땅을 통제하던 거대한 사원 영지들은 왕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대대로 사제직을 물려받았고 수천 년의 종교 경전을 외웠으며 하루아침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된 신들을 섬기는 데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막대한 부와 땅을 통제하던 거대한 사원 영지들은 왕실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부유하고 강력한 자들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던 정교한 장래, 의식은 오직 아텐에 집중된 더 단순한 의식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일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세대 동안 가족들은 가정의 신들 집과 자녀, 일상을 지켜주는 수호신들의 작은 조각상들을 대대손손 물려주며 간직해왔습니다. 이제 이 소중한 물건들은 숨겨야 했고 왕실의 명령으로 그 위안마저 금지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안정과 의미를 제공해온 신앙 관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렸을 때 일상에 스며든 불안을 상상해보세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아케나텐의 가족조차도 이토록 급진적인 변화의 지혜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의 어머니 티의 왕비는 남편의 통치 기간 동안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아들의 혁명을 점점 더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외교 문서들은 이집트와 주변 왕국들 사이의 관계가 긴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외국 통치자들은 이집트의 새로운 종교적 변화를 이해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케나텐은 자신의 신성한 사명에 대한 확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텐에게 바친 찬송가에서 우리는 진정한 영적 깨달음에 감화된 사람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백성들을 그릇된 믿음에서 해방시켜 진리로 이끌고 있다고 확신한 사람의 목소리를 말입니다. 이것은 정치적 전략가의 치밀한 계산이 아니라 신성한 계시를 받았다고 믿은 사람의 열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파라오의 확신은 절대적이었고 그의 방법은 타협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수도 위로 해가 질 때마다 백성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 혁명적 변화에 적응해 가는 동안 어둠의 세력들이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옛 세력들 축출된 사제들, 보수 귀족들, 이집트의 종교 혁명에 당황한 외국 외교관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변하는 혁명은 그 자체의 몰락을 부르는 씨앗을 품고 있는 법입니다. 파라오의 적들은 나일강의 범람처럼 참을성 있게 방역을 위한 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천년간 이어온 종교적 전통을 깨뜨린 결과는 곧 이집트뿐만 아니라 고대 세계 전체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또 얼마나 폭력적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신전과 궁전의 그림자 속에서 반역의 속삭임들이 향연이처럼 권력의 복도를 따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한 걸음의 실수가 신성한 은총을 받는 것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것 사이의 차이를 좌우할 수 있는 고대의 섬세한 정치적 무도회를 왕궁의 웅장한 홀을 거닐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이 수세기의 무게를 울립니다. 횃불빛에 반짝이는 상형 문자로 장식된 벽들은 수많은 비밀과 음모를 목격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파라오가 힘과 영향력을 키워갈수록 이러한 부상을 불안한 눈빛으로 지켜보는 자들의 수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보시다시피 친애하는 청취자 여러분, 고대 이집트에서 권력은 단순히 군사적 힘이나 왕실의 혈통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필멸의 세계와 신성한 세계 사이에 전통과 혁신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균형에 도전하고 수천 년 동안 왕국의 기반이 되어왔던 것에 의문을 제기했을 때 그 대응은 신속하고 종종 무자비했습니다. 사제들, 전통의 수호자이자 오래된 방식의 지킴이들은 신전의 성스러운 방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이러한 조용한 모임 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수세기의 무게가 사막의 모래처럼 누르는 동안 혁명은 신전 벽 밖에서 천둥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나 사극에서 보는 것 같은 극적인 음모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틱한 몸짓과 격렬한 선언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름 등불의 부드러운 빛 아래서 열린 조용한 모임이었으며 모든 말은 귀중한 보석을 고르듯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공기는 모략과 유향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분위기는 그들의 토론의 심각성을 감추는 경건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문라 신전에서 열린 한 모임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서 고위 사제 아멘에메브, 수많은 의식을 수행한 날카로운 손, 파라오들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눈을 가진 남자, 가장 신뢰하는 동료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생의 노력이 사막바람에 닿아 허물어지는 오래된 파피루스처럼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그들의 무거운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빛은 그들의 얼굴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며 그들이 사랑하는 왕국에서 목격한 불안한 변화들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남자들은 개인적 야망이나 하찮은 질투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과 영혼으로 이집트를 위험한 길로부터 지켜내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파라오의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진보가 아니라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에서 수천 년 동안 이집트를 번영하고 안전하게 지켜왔던 우주적 질서에 대한 위협을 보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나일강이 영원한 범람과 후퇴의 주기를 계속하는 동안 반대 세력은 더욱 조직화되었습니다. 사막 아래에 퍼지는 뿌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날마다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각 메시지는 훈련된 서기의 세심한 서예로 파피루스에 쓰여졌습니다. 이 문서들은 왕국의 영적 건강에 대한 우려, 조상들의 축복받은 전통을 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을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가득했을 조용한 긴장감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집트에 대한 충성심이 확고한 멤피스의 총독 켄트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먼 레바논에서 온 백향목으로 만든 편안한 의자에 앉아 서기들이 왕국 전역의 보고서를 읽는 동안 점점 커지는 의구심과 씨름했습니다. 신전이 방치되고 고대의 축제들이 잊혀가고 왕가의 권력을 정의하는 신성한 의무와 멀어진 것 같은 파라오에 대한 보고서들을 이를 음모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에 대한 사랑, 전통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문명을 알려진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만들었던 안정에 대한 사랑. 이들은 왕국에 봉사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들이 같은 일을 했던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반란군이 아니라 이집트 영혼의 진정한 수호자로 보았습니다. 왕국 내부에서는 분위기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인들은 여름 열기처럼 공기 중에 맴도는 긴장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인 채 궁전 복도를 오갔습니다. 파라오의 조언자들은 자신들의 통치자에 대한 충성과 왕국의 방향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궁정석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새 파피루스 위에 갈대 펜을 들고 궁전의 일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심해지는 분열의 미묘한 징후들을 목격할 것입니다. 특정, 귀족들이 파라오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는 모습, 왕실 경비병이 지나갈 때 갑자기 중단되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들, 한때 열정으로 가득했던 목소리들의 신중한 중립성. 파라오는 커져가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구했습니다. 이는 폭군의 고집스러운 자존심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집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믿는 깊은 확신이었습니다. 파라오는 긴 시간을 은밀한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수많은 두루마리와 고서들 사이에서 고대 현자들의 글을 통해 지혜를 찾으며 과거와 결별할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겨울이 대지를 뒤덮고 여름 열기에서 벗어나 반가운 휴식을 가져다 주면서 분열의 경계선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반대 세력은 속삭임으로 시작된 우려에서 조직적인 저항으로 발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는 와중에도 이 갈등은 여전히 이집트 사회를 특징짓는 문명화된 성격을 유지했다. 극적인 대결도 공개적인 비난도 없었다. 대신 신중하게 작성된 청원서, 정중하게 제출된 의견서, 그리고 왕국이 충성과 전통이라는 오래된 경계선을 따라 분열되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미묘하지만 명백한 징후들이 있었다. 파라오의 지지자들, 변화와 진보의 비전을 믿는 이들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이들은 종종 젊은 귀족들, 야심찬 서기관들, 그리고 출생이 아닌 능력으로 승진한 군 지휘관들이었다. 그들은 통치자를 전통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 더 강력하고 더 개화된 이집트의 희망으로 보았다. 혁신적인 설계로 파라오의 관심을 끈 건축가 세넴무트를 그려보라. 그는 밤늦게까지 등불 아래 일하며 신들을 기리면서도 예배와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은 신전 계획을 만들었다. 그에게 파라오에 대한 충성은 과거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이집트의 미래에 대한 충성을 의미했다. 하지만 반대 세력이 더욱 조직화되고 속삭임이 계획이 되고 계획이 행동으로 옮겨지면서 왕국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이집트를 정의해온 고대의 안정성은 외국 침략자나 자연재해가 아니라 이집트 자신의 자녀들의 경쟁하는 비전에 의해 도전받고 있었다. 사제들은 신들의 지도와 보호를 요청하며 의식의 빈도를 높였다. 신전은 불안한 시기에 위안을 찾는 순례자들로 가득 찼다. 그리고 이 모든 와중에도 파라오는 계속해서 통치했는데 아마도 다가오는 폭풍을 인식하면서도 이집트를 영원히 변화시키거나 아무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길을 고수했을 것이다. 이 고대 이야기에 더욱 깊이 빠져들수록 이 중대한 시기의 무게를 느껴보라. 경쟁하는 충성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의 불면의 밤을, 어두운 신전에서 속삭이는 기도를, 문명의 기로에 선 사람들의 희망과 두려움을 상상해보라. 나일강의 부드러운 리듬은 변함없이 계속되었지만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발 아래 땅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단순히 파라오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의 마음속에 남을 그들의 기억을 결정할 것이다. 반대 세력은 목소리를 찾았고 음모는 형태를 갖추었으며 이집트는 수세대에 걸쳐 울려 퍼질 변화의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역사에서 신을 지울 대결이 곧 시작될 것이다. 멤피스의 대궁전을 그려보라. 석회암 벽들이 이집트 태양 아래 빛나고 10년 넘게 권력이 흔들림 없이 자리 잡았던 곳. 역사를 영원히 바꿀 발걸음, 신중하고 결연하고 결정적인 고요한 아침을 깨뜨릴 장면을 상상해보라. 하지만 이 특별한 아침에 사제들이 의식 기도를 드리고 하인들이 일상적인 일을 수행하는 동안 누구도 신성한 권위 자체가 곧 무너질 것임을 상상할 수 없었다. 자신을 권력의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 발 아래 차가운 돌을 느끼고 궁전 벽을 지나 흐르는 나일강의 먼 소리를 들어보라. 공기는 신전 방에서 나오는 유향의 향기와 왕실 부엌에서 구워지는 빵에 더 투박한 향기가 섞여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일상적 웅장함의 분위기 속에서 이집트 역사상 가장 특별한 순간이 펼쳐지고 있었다. 한때 파라오 앞에서 절복했던 사제들이 이제는 통합된 세력으로 서 있었다. 청취자여, 그들의 얼굴을 그려보라.
더 이상 수년간 그들의 삶을 지배했던 복종적인 경외심을 보이지 않는다. 대신 당신은 그들의 눈에서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드디어 용기를 찾은 이들의 조용한 결의. 이들은 평생을 신성한 질서에 봉사하며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이제 그 기반 자체를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고위 사제는 이제 노화로 떨리던 손이 아니라 목적의식으로 흔들림 없이 왕좌 방으로 접근했다. 그의 뒤에는 이집트에서 가장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행렬이 따라왔고 그들의 흰색 리넨 가운은 대리석 바닥에 부드럽게 스쳤다. 각 발걸음은 마치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넓은 홀을 울렸다. 하지만 이것은 폭력이나 극적인 대결의 장면이 아니었다. 고대 이집트 정치의 천재성은 그 미묘함과 혁명의 순간에도 형식에 대한 경외심에 있었다. 왕국의 최고 장인들이 만든 황금 왕좌에 앉아있는 파라오를 그려보라. 그 표면은 높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빛을 받아 빛나는 귀중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다. 통치자의 표정은 경악이 아니라 호기심일 것이다. 이들은 수십 년간 왕관에 충실히 봉사해온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들이기 때문이다. 대결은 비난이나 욕으로 시작되지 않았고 궁중 담론을 특징 짓는 부드럽고 존중하는 어조로 제기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위대한 파라오, 고위사제가 넓은 홀을 가로질러 분명하게 말했다. 우리는 사랑하는 이집트의 영적 복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왕께 왔습니다. 상상해보라.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 공기를 가득 채운 전기와 같은 긴장감을 마치 번개가 치기 직전처럼 공기 자체가 숨을 멈춘 듯한 그 순간을 아침 알현을 위해 모인 궁정 관리들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며 전례 없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음을 감지했다. 왕좌 방 주변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파라오의 친위 경호대원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경계태세였으며 그들의 눈은 모인 사제들 사이에서 어떤 위협의 징후라도 포착하려 감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위협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훨씬 더 위험한 것이었다. 이들은 종교법, 수세기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져 온 전통의 무게, 고대의 선례와 함께 무장하고 있었다. 그들은 신의 불쾌감, 신들이 왕국으로부터 은총을 거두었음을 시사하는 징조와 전조에 대해 말했다. 신성한 왕권이 의문시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신성한 경전을 인용했다. 파라오가 이러한 고발을 듣고 있는 모습을 그려보라. 도전의 전체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서서히 왕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나 통치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다. 이는 신성한 권위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제기였다. 사제들은 파라오가 하늘의 명령을 상실했으며 계속된 통치가 이집트에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었다. 그들이 제시한 혐의는 무수히 많고 세심하게 문서화되어 있었다. 종교 축제들이 소홀히 되어 가뭄과 불작을 초래했다. 외국 적들은 신들이 더 이상 이집트의 국경을 보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담해졌다. 적절한 정화 의식이 수행되지 않아 특정 지방에 질병이 퍼졌다. 가장 치명적인 혐의로는 나일 강이 범람이 불규칙해져 모든 이집트인의 삶이 의존하는 농업 주기를 위협했다는 점이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며 일어나고 있는 일의 무게를 느껴보라. 고대 세계에서 파라오의 신성한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반란이 아니라 우주적 혼돈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문명을 더 큰 재앙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믿을 만큼 절박한 상황에 도달했다. 파라오의 대응은 신속하고 단호했다. 수세기의 왕실, 혈통이 주입한 모든 품위와 함께 황금, 왕좌에서 일어나 통치자는 단순히 개인적 권위가 아니라 이집트 문명을 유지해온 신성한 왕권의 원칙 자체를 방어하기 시작했다. 왕좌 방 전체에 울려 퍼진 목소리에는 상처와 분노가 담겨 있었다. 배신의 고통과 도전받은 신성함에 대한 정당한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파라오가 왕실 교육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웅변과 확신으로 말하고 있을 때조차 권력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었다. 한때 왕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던 사제들은 이제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으며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선택을 한 자들의 확고한 차분함이 드러났다. 그들은 협상하거나 타협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집트 자체에 위협이 된다고 믿는 통치자를 제거하러 온 것이었다. 대면은 수시간 동안 지속되었다. 논쟁과 반박이 왕좌의 방을 가로질러 방파제를 치는 파도처럼 흘러갔다. 고대의 선례들이 인용되고 종교 경전들이 인용되었으며 신들의 의지가 학자들의 강도와 진정한 신봉자들의 열정으로 논의되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불가피하게 권력의 균형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한때 흔들림 없는 충성심을 보였던 궁정인들의 얼굴에 의심과 계산이 반영되는 순간을 그려보라. 종말은 폭력이 아니라 어쩌면 어떤 물리적 패배보다도 더 처참한 체념으로 찾아왔다.
통치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성한 맹세를 한 경호대원들은 사제들을 향해 존경심인지 안도감인지 모를 무언가로 슬쩍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다. 마침내 권력의 기반이 무너졌음을 깨달은 파라오는 역사에 울려 퍼질 결정을 내렸다. 승리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거나 이집트를 내전으로 몰아넣는 대신 신성한 통치자는 마치 피라미드만큼 영원할 것 같았던 왕좌에서 물러나기로 선택했다. 하지만 이 전례 없는 혁명을 계획한 사제들은 단순히 한 통치자를 다른 통치자로 바꾸려는 의도가 없었다. 그들은 신성한 권위가 의문시되고 고대 전통이 포기되며 우주적 질서가 방해될 때 어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목격했다. 그들은 다시는 그러한 혼돈이 이집트를 위협할 수 없도록 보장하고자 결심했다. 수백만 명을 통치하고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았으며 신성한 권력의 절대적 본질을 믿었던 파라오는 고대 세계에는 왕실 권위보다 더 냉혹한 힘이 있다는 것을 곧 알게 될 것이다. 대면은 끝났지만 진정한 처벌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은 이 파라오의 적들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한 생명의 종말보다 훨씬 더 무서운 무언가를 원했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의 죽음, 불멸성, 인간 영혼의 영원한 본질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언가를 성취하고자 했다. 그들은 앞으로 기존 질서에 도전할 통치자에게 경고가 될 만큼 깊고 충격적인 행위를 저지르고자 했다.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기 역사 말소. 신들에게 도전했던 파라오에 대한 궁극적인 처벌이었다. 누군가의 영혼을 죽이려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단순히 육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기회 자체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기억과 영원한 삶이 똑같은 신성한 선물로 여겨졌던 고대 이집트인의 마음에 이러한 개념이 불러일으켰을 끔찍한 공포를 상상해보세요. 분향 연기가 자욱하고 중대한 선택의 무게가 감도는 회의실에 자신을 놓아보세요. 파라오를 전복시킨 사제들과 귀족들은 이집트 역사상 결코 제기된 적 없는 질문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 그 자체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을까? 그들이 고려하고 있던 일의 규모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집트인들이 기억과 이름의 힘을 얼마나 깊이 믿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기억된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에 새겨진 모든 상형 문자, 왕실 연대기에 언급된 모든 기록, 사원에서 속삭인 모든 기도는 고인을 영원의 세계에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은 단순한 전환일 뿐이었고 잊혀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소멸이었습니다. 이집트인의 영혼에 대한 개념은 복잡하고 아름다웠으며 육체적 죽음 이후에도 생존하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곡물과 기억을 통해 영양분을 필요로 하는 생명력인 카카, 세계들 사이를 여행할 수 있는 인격인 바바, 존재 자체에 대한 힘을 가진 비밀 이름인 렌렌. 하지만 이러한 영적 요소들은 모두 한 가지 필수적인 요소를 필요로 했습니다. 살아있는 이들에 의해 기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들의 계곡에 늘어선 장엄한 무덤들을 상상해보세요. 각 무덤은 기억의 힘에 대한 믿음의 증거였습니다. 벽면은 고인의 사후 세계 여정을 묘사하는 정교한 그림들로 덮여있고 그들의 이름은 상형문자 비문에 수천 번 반복되며 그들의 업적은 영원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허영심의 기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묘의 주인이 결코 잊히지 않고 결코 사라지지 않도록 설계된 영적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집트 역사상 처음으로 사제들과 귀족들은 반대되는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한 파라오의 모든 흔적을 역사 기록에서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이 신성한 통치자를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영혼을 살해하는 것과 다름없는 극도로 가혹한 처벌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가볍게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노령의 사제들이 잠 못 이루며 성전 복도를 배회하며 전례 없는 선택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죽음과 기억에 대한 모든 이집트인의 믿음에 반하는 행위를 저지르려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에 앞서 있었을 긴 밤의 토론, 고대 문헌과 종교적 선례들과의 상담을 상상해보세요. 일부는 최악의 파라오조차도 매장과 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이 통치자가 시도했던 혁명적 변화가 이집트의 영적 복지에 그토록 위협적이었기에 극단적 조치가 정당화된다고 고집했습니다. 왕실 문서고에서 수천 개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뒤져 정제된 파라오의 이름이 언급된 모든 문서를 찾아내도록 요청받은 서기들을 상상해보세요. 지식을 보존하는 것이 그들 직업의 전부였던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 진실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작업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의 영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원들은 더욱 큰 도전이었습니다. 신성한 경례를 통과하며 지워야 할 비문 목록을 들고
망치와 끌을 준비한 장인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선대가 경건한 주의를 다해 돌에 새긴 신성한 이름들을 지우기 위해 돌을 치는 금속의 소리는 사원 단지에 장송곡처럼 울려 퍼졌고 매 타격마다 파라오의 불멸권이 한 조각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이 지원엠은 단순히 이름과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차원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신성한 신들의 조각상 앞에 서 있는 대제사장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공식적으로 이 파라오를 사후 신성한 법정에서 추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영원히 울려 퍼질 영적 선언이었으며 한때 왕의 통치를 축복했던 신들과 추락한 통치자 사이의 연결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지원엠의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은 파라오의 가족과 추종자들에게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믿음에 따르면 망각의 형벌, 담나치오 메모리아에를 받은 사람과 연관되는 것은 그들의 운명을 함께 나눌 위험이 있었습니다. 추방된 통치자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피하려 애쓰는 귀족들과 관리들의 공포를 상상해보세요. 한때 파라오와 함께 이집트를 변화시키는 혁명적 비전을 공유했던 네페르티티 왕비를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불가능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남편의 기억에 대한 충성과 자녀들의 안전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습니다. 한때 남편에게 키스하고 딸들과 함께 노는 친밀한 가족 장면으로 묘사되었던 왕비는 갑자기 자신의 이미지들이 체계적으로 변형되거나 파괴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이 지원엠 캠페인의 심리적 영향은 깊었습니다. 한때 기도와 공공의식에서 파라오의 이름을 찬양했던 평범한 이집트인들을 상상해보세요. 이제 그들은 그 이름을 입에 담는 것조차 금지되었고 자신들의 역사 중 17년을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해야 했습니다. 파라오의 위대한 건축 프로젝트와 종교적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던 아이들은 이제 이러한 사건들이 다른 통치자들의 업적이거나 애초에 일어나지 않았다고 들어야 했습니다. 망각의 형벌 담나치오 메모리아의 가장 섬뜩한 측면은 그 장기적 효과였습니다. 사후 세계에서 영혼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세심하게 보존되었던 파라오의 미라를 상상해보세요. 모든 파라오가 누려야 할 권리였던 정교한 매장 의식 대신 그 시신은 의도적으로 모독되었을 것이며 영원한 삶에 필요한 물리적 요소들까지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례 없는 지원엠 이후 권력을 잡은 새 파라오는 이집트 역사 기록의 공백을 설명하는 섬세한 과제에 직면했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든 혁명적 시기를 언급하지 않고 한 통치자에서 다른 통치자로 건너뛰는 공식 기록들을 신중하게 작성하는 서기들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전통적 가치로의 회복과 귀환에 대해 말했지만 실제로 무엇으로부터 회복되고 있는지는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지원엠 캠페인은 너무나 철저해서 거의 완전히 성공할 뻔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신들에 도전했던 그 파라오는 역사에서 사라졌고 고고학적 기록의 단편적인 힌트와 미스터리한 공백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이 영적 살인을 기획한 제사장들과 귀족들은 전례 없는 무언가를 성취했습니다. 그들은 신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왕국이 다시 복원되고 먼지가 가라앉으며 전통적 의식이 재개되고 오래된 신들이 그들의 신전을 다시 차지했을 때 이 역사적 지원엠에 참여했던 이들 사이에서 불길한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적을 역사 기록에서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우주의 질서를 보존하고자 했던 결심에서 실제로 그들이 보호하려 했던 영적 원칙들을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들의 행동이 세기를 거쳐 퍼져나가는 결과를 통해서만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너무나 완전히 지워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 위험해질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곧 일부 비밀은 묻힐 수 없으며 일부 진실은 아무리 결연한 은폐 시도에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어떻게 그렇게 완전히 지워낼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인류 역사상 이전에 시도된 적 없는 체계적 파괴 수준을 요구할 것입니다. 신성한 유산의 체계적 파괴는 정교함과 불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아름다움을 창조했던 장인들이 이제는 지워냄의 냉혹한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이집트를 뒤덮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 날씨의 추위가 아니라 체계적 파괴의 한기를 상상해보세요. 파라오의 몰락 이후 어두운 달들 동안 이집트 신전들을 울린 소리를 상상해보세요. 망각의 역사를 제거하기 위해 신중하게 겨냥된 망치 소리, 돌을 치는 리듬감 있는 울림을 말입니다. 새벽 대신전 중 한 곳에 서서 도구들을 든 숙련된 장인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이들이 가져온 것은 여러분이 예상할 만한 무자비한 파괴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원래 신성 문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동일한 정밀한 끌, 구리 도구, 가리용 돌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는 깊었습니다. 한때 파라오의 업적을 영원히 기념했던 바로 그 기술이 이제는 그 업적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데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은 파라오의 카르투슈 신성 문자 형태로 왕의 이름을 포함하는 타원형 상징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그것을 만들었던 선대 장인과 똑같은 세심함으로 신전 벽에 새겨진 상징들을 연구하는 장인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이제 그는 신성한 이름들을 영원히 보존하는 대신 존재에서 완전히 지워내는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각 전곡을 가는 끌의 타격은 의도적이고 정확했다. 목표는 단순히 명문을 손상시키는 것이 아니라 원래 텍스트의 흔적조차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다. 이 장인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전문적 자부심과 영적 불안감의 기묘한 혼재를 상상해보라. 이 장인들이 카르투슈를 성공적으로 제거하고 금기된 이름이 처음부터 조각되지 않았던 것처럼 돌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었을 때 느꼈을 만족감을 상상해보라. 하지만 단순한 제거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파라오의 이름이 너무 깊게 조각되거나 주변 예술작품과 너무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 다른 기법들이 사용되었다. 개별 신성문자를 뚫어내기 위해 정교한 드릴을 사용하는 작업자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이후 구멍을 석고로 채우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다. 작업하는 동안 돌가루의 냄새가 공기를 가득 메웠고 그들의 손은 그들의 과업의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다. 가장 정교한 지워내기는 숙련된 조각가의 기술을 필요로 했다. 파라오가 신들이나 다른 통치자들과 함께 등장하는 장면을 상상해보라. 이러한 것들은 전체 구성을 손상시키지 않고 단순히 파괴될 수 없었다. 대신 장인들은 새로운 신성문자들을 조심스럽게 조각하여 문제의 파라오의 카르투슈를 승인된 통치자들의 것으로 대체했다. 일반 관찰자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돌 질감, 페인트 색상, 조각 깊이를 일치시키는 섬세한 작업을 상상해보라. 파괴는 왕실 이름을 넘어 금기시된 통치의 기억을 보존할 수 있는 모든 언급으로 확대되었다. 등불 아래에서 일하는 사본 필사사들을 상상해보라. 수천 장의 파피루스 문서를 세심하게 분류하고 있었다. 각 두루마리는 단어 하나하나 검토되었고 지워진 파라오에 대한 언급은 완전히 파괴되거나 날카로운 칼로 주에 깊게 긁어내져 미래 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할 공백을 남겼다. 하지만 이 체계적인 지워내기의 가장 불안한 측면은 예술적 표현의 처리였다. 한때 왕실 가족의 초상화가 벽에 장식되었던 사원을 걸어다니는 것을 상상해보라. 파라오와 왕비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친밀한 장면들, 신성한 통치자들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보여주던 혁명적인 예술작품들. 이제 이 다정한 가족의 순간들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고 한때 기쁨과 따뜻함이 있었던 자리에는 빈 공간만이 남았다. 작업자들은 전문적 자부심과 영적 불안감이 뒤섞인 채 무서운 과업에 접근했다. 한 기념물을 천천히 해체하는 동안 그들의 점심 휴식 중에 나눌 수 있는 대화를 상상해보라. 빵과 맥주를 나누며 두 장인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 그들은 자신들의 작업의 필요성을 이해했다. 이집트는 파라오가 초래한 영적 혼돈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했다. 하지만 동시에 한때 신성하다고 여겨졌던 것을 파괴하는 무게를 느꼈다. 지워내기 캠페인은 왕국 전체에 걸쳐 세심한 조정을 필요로 했다. 멤피스에서 테베스, 엘레판티네까지 여행하는 왕실 메신저들을 상상해보라. 주에 깊게 다뤄져야 할 모든 알려진 명문, 예술작품, 문서들을 나열한 두루마리를 휴대하고 있었다. 지방 총독들은 그들의 영토에서 주의를 요하는 기념물들에 대한 상세한 지시를 받았고 작전의 성공을 문서화하는 진행 보고서들이 수도로 흘러들어갔다. 가장 까다로운 작업 중 일부는 파라오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되어 있었다. 사막의 모래에서 솟아오른 새로운 수도 도시를 상상해보라. 그 신전과 궁전들은 이집트가 이제 잊으려 하는 혁명적인 종교적 비전을 체현하고 있었다. 이러한 구조물들을 수정하려 시도하기보다는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막에 의해 천천히 재점령되는 웅장한 도시의 으스스한 광경을 상상해보라. 그 빈 건물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아이디어들의 침묵하는 기념물로 서 있었다. 파괴의 체계적인 본질이 아마도 그것의 가장 인상적이고 두려운 측면이었을 것이다. 지워진 것과 그 위치를 주에 깊게 기록하는 기록 필사사들을 상상해보라. 그들은 어떤 중요한 명문이나 예술 작품도 간과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이 기록들 자체가 위험한 문서가 되었는데 그들이 제거하려 했던 바로 그 이름과 언급들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러한 행정 기록들조차도 파괴되어야 했으며 거의 완벽한 지워내기의 원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이 캠페인에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들은 특히 아름답거나 중요한 예술 작품을 만났을 때 발생했다. 신들에게 공물을 바치는 파라오를 보여주는 숨을 멈추게 할 만큼 뛰어난 기술로 실행된 이집트 예술의 부조를 앞에 두고
망설이는 장인을 상상해보라. 한순간 망치는 공중에 정지되었고 작업자는 자신이 곧 파괴할 아름다움을 응시했다. 그리고 무거운 마음이지만 흔들림 없는 손으로 그들의 과업을 완수했다. 금기시된 기억을 보존하는 아름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작업자들 자신에게 미친 심리적 영향은 상당했다. 저녁 모임에서 장인들이 그날의 작업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와인을 마시며 이 전례 없는 캠페인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많은 이들이 파괴된 이미지들이 그들의 잠을 방해하는 불안한 꿈을 보고했다. 일부는 사제들에게 정화의식을 요청했는데 금기시된 이름과 이미지를 다루면서 두려워한 영적 오염을 씻어내고 싶어 했다.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이 말살 작업의 규모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역사 기록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공백을 상상해보세요. 한때 비문이 새겨져 있었던 매끄럽게 다듬어진 돌들, 명백히 제거된 인물들의 자리에 이상한 빈 공간이 있는 예술 작품들. 이집트의 기억 자체가 새로운 정치적, 종교적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구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캠페인의 철저함과 작업자들의 기술 및 헌신에도 불구하고 미묘한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제단 기둥 뒤에 떨어진 작은 조각 돌들, 문서보관소에 잊혀진 구석에서 간과된 파피루스 조각들, 공식적인 주목을 피한 외딴 장소의 낙서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 남은 흔적들은 수천 년 동안 잠자고 있다가 미래의 고고학자들이 이집트에 사라진 파라오의 퍼즐을 맞추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살 캠페인의 마지막 단계는 파괴된 기록들이 남긴 공백을 새로운 역사적 서술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궁정 서기들이 승인된 한 통치자에서 다음 통치자로 매끄럽게 건너뛰는 연대기를 신중하게 만들어내 이집트의 역사가 정통 파라오들의 끊임없는 사슬이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 작업의 효율성은 미래 세대가 잃어버린 것을 감지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철저한 말살 작업도 흔적을 남기고 일부 비밀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라오의 기억을 파괴하려는 캠페인의 강도는 역설적으로 말살의 증거 자체가 미래의 발견을 위해 살아남도록 보장했습니다. 수천 년 후 고고학자들은 영원히 묻혀 있어야 했던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봄의 부드러운 따스함이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녹이듯 의도적인 망각의 모래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이집트 사막의 선명한 아침, 수천 년 동안 파라오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석회암 절벽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그 침묵은 깊고 현대 탐험가들의 속삭이는 대화로만 깨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추리 이야기를 막 발견하려 한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 뛰어난 고고학자 사라 마르티네즈 박사가 왕들의 계곡에서 부분적으로 발굴된 벽 옆 모래 위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훈련된 눈은 수세기 동안 탐험가들이 놓쳤던 작은 불일치를 알아차렸습니다. 새겨진 상형 문자의 미묘한 불일치, 돌이 다시 가공된 흔적, 고대 비문의 깊이와 스타일의 미묘한 차이였습니다. 그녀가 동료들에게 여기 와서 봐야 해 라고 말하는 목소리의 흥분을 상상해보세요. 그녀의 장갑 낀 손가락은 한때 파라오의 이름을 담고 있었던 타원형 카르투슈의 윤곽을 따라갑니다. 이제는 주변 돌과 맞추기 위해 조심스럽게 회반죽으로 채워지고 채색된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사막의 바람이 오래된 위장막을 벗겨내어 아래에 있는 말살 작업의 흔적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견은 흥미로웠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대 기술을 무기로 삼아 이집트 전역에 퍼진 고고학자들의 팀을 상상해보세요. 지표특과 레이더는 수천 년 동안 봉인되어 있던 숨겨진 방들을 드러냈습니다. X선 이미징은 원래 비문을 덮고 있는 플라스터층을 보여주었습니다. 분광학적 분석은 고대 장인들이 세심한 말살 작업을 수행한 곳을 드러내는 돌의 미세한 성분 차이를 감지했습니다. 이집트 문화재부 부서장인 아흐메드 하산 박사가 사무실에 서서 점점 쌓이는 증거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의 사원 벽 사진들을 연구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각 사진은 체계적인 변경에 똑같은 특징적인 흔적을 보여줍니다. 컴퓨터 분석 결과 이 말살 작업은 일관된 패턴을 따랐습니다. 항상 같은 시기를 대상으로 하고, 항상 같은 유형의 왕실 언급을 제거하고, 항상 같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돌파구는 엘레나 페트로프 박사가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의 시선을 피해왔던 연결고리를 만들었을 때 열렸습니다. 그녀의 연구실에서 늦은 밤, 참고 서적들과 컴퓨터 화면의 부드러운 빛에 둘러싸여 있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잊혀진 사원, 창고에 봉인된 항아리에서 발견된 파피루스 조각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고대의 파괴 캠페인을 피해 간신히 살아남은 몇 안 되는 문서 중 하나였습니다.
파피루스에는 사원 작업장의 행정 기록으로 보이는 내용이 있었는데 위대한 말살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재와 노동 시간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작업이 수행될 특정 위치를 언급하고 있었고 제거해야 할 금지된 비문 목록을 참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페트로프 박사가 역사에서 한 파라오를 완전히 삭제하려 했던 체계적인 말살 캠페인의 증거를 쥐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녀의 심장 박동을 상상해보세요. 페트로프 박사가 역사에서 한 파라오를 완전히 삭제하려 했던 체계적인 말살 캠페인의 증거를 쥐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에 그녀의 심장 박동을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진정한 계시는 고고학자들이 말살된 것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제거된 후 남은 희미한 흔적에서 상형 문자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세심한 작업을 상상해보세요. 범죄 현장 수사에서 빌려온 디지털 이미징, 석고주조, 법의학적 기술을 조합하여 그들은 3000년 전에 의도적으로 파괴된 이름, 날짜, 그리고 언급들을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라오의 정체는 천천히 현상되는 사진처럼 점진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마르티네스, 박사가 부분적으로 복원된 카르투슈와 아마르나에서 발견된 동시대 외교, 서신 사이의 연관성을 발견한 순간을 그려보세요. 이집트의 기억에서 금기시되었던 이름이 갑자기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이집트의 종교를 혁명하려 했던 이단의 파라오, 아케나튼. 고고학적 탐정 작업은 단순한 이름 이상을 드러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견한 것은 지워버리기 캠페인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 장소에 걸쳐 수백 명의 장인들이 상세한 지침에 따라 혁명적인 파라오의 모든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협력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컴퓨터 모델링이 변형된 기념물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 발견은 국제적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역사학자와 고고학자들이 회의실에 모여 아케나텐의 통치 시기, 신전벽의 모습을 보여주는 디지털 복원을 연구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3000년 만에 처음으로 학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종교적 변화와 함께한 예술적 혁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발견은 지워버리기 캠페인의 인간적 비용이었습니다. 아케나텐의 수도였던 곳에서 발견된 서둘러 묻힌 유해를 고고학자들이 조사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유해들 중 일부는 반혁명이 이단 파라오의 지지자들을 쓸어버렸을 때 살해된 관리들이나 가족 구성원으로 보였습니다. 현대 고고학의 기술적 도구들은 불과 몇십 년 전에는 불가능했던 발견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위성 이미지가 의도적으로 파괴되고 묻혀 수천 년 동안 그 위치가 숨겨졌던 건물의 윤곽을 드러내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안료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통해 연구자들은 어떤 문자가 원본이고 어떤 문자가 금지된 텍스트를 덮기 위해 나중에 추가된 것인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산 박사의 팀이 전통적인 신전 단지 아래에서 발견한 봉인된 방을 그려보세요. 이 방에는 수백 개의 문서, 조각상, 그리고 아케나텐의 통치와 관련된 유물들이 있었는데 미래 세대가 그 혁명적인 시기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를 희망했던 동조자들에 의해 보존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이 숨겨진 보물들을 주의 깊게 목록화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역사에서 지워진 파라오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존 전문가들과 함께 아케나텐 자신의 말이 담긴 취약한 파피루스 문서를 보존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텐에 대한 창가, 외국 통치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집트에서 구현하려 했던 변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조사 결과 지워버리기 캠페인은 그 철저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패의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노력의 강도가 오히려 숨겨진 것에 명백한 증거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진 네거티브처럼 지워버리기의 패턴이 실제로 제거된 것의 윤곽을 보존했습니다. 현대 이집트 학자들은 고대 문명과 더불어 그들이 자신의 역사를 편집하려 했던 시도까지 연구할 수 있는 전례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집트 연대기와 실제로 일어난 고고학적 증거를 비교하는 학자들의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를 통해 과거의 대안적 버전을 만들려 했던 정교한 선전 캠페인이 드러났습니다. 발견의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것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살해된 파라오의 점진적인 부활을, 회수된 각 파편, 재구성된 각 문자, 발견된 각 증거는 그의 적들이 의도적으로 망각 속에 던져버린 아케나텐을 다시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파편들은 원래의 지워버리기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낼 것이며 이 계시는 고대 이집트와 신에 도전했던 파라오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입니다. 드러날 진실은 우리가 권력, 기억, 그리고 온 세상에 맞서 설 수 있는 용기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재정의할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후 새벽이 트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숨겨진 것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것은 그들을 핵심부터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한 파라오의 몰락에 관한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심오한 무언가에 관한 것이라는 증거. 마지막 고대 퍼즐 조각들이 모아지는 조용한 기록 보관소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오후에 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흐르고 학자들이 3000년 동안 그들의 이야기를 말하기를 기다려온 증거 파편들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엘레나 페트로프 박사는 조심스럽게 보존된 문서들 사이에 앉아 수시간의 세심한 번역 작업으로 붉어진 눈을 가진 차에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 파피루스 파편들에는 이집트 문학에서 전례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파라오 자신의 손으로 쓴 개인적인 편지, 신성한 외관 뒤에 인간을 드러내는 비공식적인 통신문. 하지만 이 친밀한 글에서 그녀가 발견한 것은 고대 리더십과 혁명적 변화의 덕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문서들에 드러난 파라오는 공식적인 지워버리기 캠페인이 암시했던 권력의 눈먼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진정한 영적 비전에 사로잡힌 지도자를 상상해 보세요. 이집트가 기존의 종교 전통에서 벗어나 구원받아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인물입니다. 발견된 편지들은 의심에 시달리며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들의 조언을 구하고 자신들이 실행하는 변화가 정말로 더 큰 선을 위한 것인지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한 인물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발굴된 증거들이 이 파라오가 추진했던 개혁의 진정한 규모를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신전 단지에서 일반 백성들에게 불을 재분배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문서화한 주에 깊게 숨겨진 행정 기록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을 상상해보세요. 농민들에게 그들이 경작하던 토지의 소유권을 부여하는 토지 개혁. 이전에는 문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계층을 위한 문해 교육 프로그램. 역사에서 지워진 이 파라오는 단순한 종교 개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대 이집트의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꾸려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포괄적인 사회 개혁 시도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연구자들의 충격을 상상해 보세요. 이는 기득권 구조에 도전한 통치자가 궁극적인 대가를 치렀던 3000년 전의 개혁이었습니다. 숨겨진 문서고에서 발견된 외교 서신은 이러한 개혁의 국제적 맥락을 드러냈습니다. 이집트의 변화에 혼란과 우려를 표현하는 외국 통치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바빌로니아 왕들이 그들의 전통적인 외교 선물이 왜 왕실 금고에 보관되지 않고 이집트 농민들에게 분배되는지 묻는 편지. 더 작고 힘없는 민족들에게 왜 이집트의 무역 정책이 갑자기 그토록 우호적이 되었는지 의아해하는 누비아 지도자들의 메시지. 하지만 가장 파괴적인 발견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산 박사가 이 고고학적 호기심을 역사적 비극으로 전환시킨 연결고리는 말소, 캠페인이 주로 종교적 관심사에 의해 동기부여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세금 기록, 신전 기부 목록, 파라오의 개혁의 위협을 느꼈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토지 소유 문서를 연구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반혁명을 주도한 사제들은 이집트의 영적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수천 명의 노동자를 거느리며 왕실 금고에 버금가는 재물을 축적한 거대한 신전 세력을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의 종교 개혁은 사실상 이 부를 국유화하여 종교 엘리트층이 아닌 일반 이집트인들을 위한 사회 프로그램으로 재분배했습니다. 사제와 귀족 사이의 비밀 서신에 드러난 깊은 냉소를 상상해 보세요. 이 문서들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종교적 감정을 조종하는 것에 대해 공공연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더 넓은 인구의 비용으로 소수 엘리트를 부유하게 만드는 경제 시스템을 보호하면서 자신들과 추종자들에게 이집트의 신성한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를 확신시켰습니다. 이 계시의 개인적 대가는 고고학자들이 파라오의 가족과 지지자들의 운명을 조사할 때 명확해졌습니다. 개혁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람들의 체계적인 처형을 보여주는 매장 기록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의 왕좌와 혁명적 이상을 함께했던 네페르티티 왕비는 자연사한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해되어 역사 기록에서 완전히 지워졌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왕실 자녀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아케나텐의 재위 기간 동안 따뜻한 가족 모습으로 그려졌던 파라오의 딸들이 정통성에 기반한 미래의 왕위 계승을 차단하기 위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고고학자들을 상상해 보세요. 반혁명은 단순히 파라오를 제거한 것이 아니라 개혁운동이 다시 부상할 수 없도록
온 혈통을 체계적으로 파괴했습니다. 현대 학자들이 반혁명의 인적 비용을 계산할 수 있었을 때 역사적 범죄의 범위가 진정으로 명확해졌습니다. 아케나텐의 전복 직후 이집트의 특정 지역에서 상당한 인구 감소를 보여주는 인구 통계 연구를 상상해 보세요. 토지 개혁을 실행했던 지방 관리들은 처형되었습니다. 신전 토지 재분배의 혜택을 누렸던 농민들은 다시 봉건적 예속 상태로 내몰렸습니다. 새로운 예술 스타일을 만들었던 장인들은 자신의 선택된 직업에서 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반혁명이 파라오의 기억뿐만 아니라 혁명적 시기에 이룩된 사회적 진보의 기억까지도 얼마나 신속하고 철저하게 말살했는지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혁명 기간 동안 일반 이집트인들의 일상생활이 어떠했는지를 재구성하는 역사학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높은 임금, 더 짧은 근무 시간, 교육과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확대된 접근성, 그리고 이전에는 일반 대중에게 제공되지 않았던 법적 보호 제도들. 진정한 비극은 단순히 한 파라오가 살해되고 역사에서 지워진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비극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깐이나마 누렸던 자유와 기회가 사라지고 전체 사회 변혁이 물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증언들을 상상해 보세요. 외딴 마을에 보존된 구전 전통으로 파라오가 평범한 사람들을 걱정했던 잃어버린 황금 시대에 대해 말하는 이야기들. 그 기억에 대한 공식적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이야기들. 마르티네즈 박사는 파라오의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당시로서는 얼마나 시대를 앞서갔는지 깨달았을 때 은폐의 전체 규모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숨겨진 문서고에서 발견된 철학 텍스트들을 연구하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 후에야 다시 등장할 사회적 평등, 종교적 관용, 개인의 존엄성에 대한 개념을 논의하는 문서들. 위험한 이단으로 낙인 찍힌 파라오는 사실 더욱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종교적 혁명은 단지 이집트의 위계적 체계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회 변혁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말소 캠페인을 주도한 사제들과 귀족들은 자신들이 이집트를 혼돈으로부터 지키고 있다고 역사에 성공적으로 설득했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한 체계 속에서 자신들의 특권적 지위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고고학적 탐정 작업을 통해 전체 그림이 드러나면서 학자들은 깊은 도덕적 질문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자신들의 발견이 갖는 의미에 대해 토론하는 학회와 학술 모임의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단순히 고대 파라오의 이야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권력 구조가 역사 서술 자체를 조작하여 개혁적 지도자들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패턴을 밝혀낸 것입니다. 파라오의 진정한 죄는 종교적 유일신교를 도입하거나 보수적 취향에 충격을 준 예술적 혁신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이집트 문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부와 권력을 재분배하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워진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라는 특수한 상황을 넘어 권력과 기억,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반향을 일으키는 인류 문명의 영원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 고대의 말소 행위는 인간 본성에 대한 영원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권력자들이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극단적인 길을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체계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말해줍니다. 겨울의 혹독함이 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듯이 이 고대의 투쟁은 인류 문명에 반복되는 영원한 패턴을 보여줍니다. 편안한 의자에 조용히 앉아 3000년 전의 이야기가 어떻게 역사를 통해 반복되는 패턴과 계속 공명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수많은 혁명적 지도자들이 지워진 파라오와 비슷한 운명을 겪었음을 생각해보세요. 평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급진적 개혁을 제안했지만 결국 그러한 변화로 인해 자신들의 권력이 위태로워질 것을 우려한 기득권층에 의해 위험한 극단주의자로 낙인 찍힌 수많은 인물들을 상상해보세요. 수단은 진화했지만 근본적인 권력의 역학관계는 문화와 시대를 넘나들며 놀랍도록 일관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누가 역사의 서사를 통제하느냐에 따라 이야기가 어떻게 쓰이고 다시 쓰이는지를 살펴볼 때 드러나는 근본적인 아이러니를 생각해보세요. 파라오는 이집트 전통의 파괴자로 비난받았지만 사실 이집트 문명의 가장 높은 이상인 마아트, 모든 파라오를 안내해야 할 진실, 정의, 우주의 균형 개념을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성한 원칙들을 지키고 있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실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패하고 불공정해진 체계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억압하려 해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게 마련이라는 사실에서 깊은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케나텐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던 수천 년, 그런 놀라운 지도자가 한때 존재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죽었던 수많은 세대들을 상상해 보세요. 그럼에도 증거는 살아남아 미래 세대가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집트의 모래와 돌 속에서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이상, 정의와 평등에 대한 개념이 폭력적으로 억압당해도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파라오가 평범한 사람들을 돌보았던 잃어버린 황금시대의 기억을 살아있게 지켰던 지하 전통을 상상해보세요. 농부와 장인들 사이에서 세대를 거쳐 전해져 내려온 이런 속삭임의 이야기들은 공식적인 말소 캠페인조차 완전히 파괴할 수 없었던 인간 존엄성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보존했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집단적 권위 사이에 영원한 긴장을 생각해보세요.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라 수세기의 전통, 전체 문명의 기대, 확립된 종교적 관행의 신성한 권위라는 무게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고독한 용기를 상상해보세요. 이는 개인적 야망이나 사소한 원한에서 비롯된 반란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의 가능성을 깊이 믿고 모든 것을 걸고 추구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숨겨진 역사를 밝혀낸 고고학적 발견들은 또한 인정된 서사의 표면 아래에 있는 진실을 찾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수많은 세대에 걸친 역사학자들이 고대 이집트를 연구해왔지만 그들의 역사에서 중요한 한 장이 의도적으로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연구가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던 것입니다.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를 일순간 바꿔놓았던 급진적인 비전을 놓쳤던 것입니다.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때로 법률이나 정책을 넘어 사회 전체의 근본적인 전제에 도전해야 한다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000년 넘게 지속되어 온 체제를 완전히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선언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큰 심리적 용기가 필요했을까요? 파라오의 개혁은 이집트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진정한 변화란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원인을 다루는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기존 권력 구조가 자신을 방어하는 정교한 방법을 조명합니다. 반혁명이 어떻게 전통적 가치로의 회귀, 영적 순수성의 복원, 위험한 혁신에 맞선 고대 지혜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는지 주목해보세요. 아크헤나텐을 전복시킨 사제들과 귀족들은 본능적으로 혁명적 아이디어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도움을 주고자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조차 위험한 것으로 보이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대 이야기에서 가장 희망적인 교훈은 아무리 철저한 역사적 말소 시도도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인간의 진실을 억압하려 할 때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고고학자들이 아크헤나텐을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의도적인 캠페인의 증거를 처음 발견했을 때의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그 순간, 수천 년간의 신중한 억압은 인간의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끈질긴 추구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이 파라오의 이야기는 진보가 결코 영구적이지 않으며 매 세대가 정의와 평등의 이상을 발전시킬 것인지 아니면 후퇴시킬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아크헤나텐의 개혁이 다른 문명으로 확산되어 뿌리내릴 수 있었다면 세계 역사가 얼마나 달랐을까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그의 즉각적인 혁명의 실패가 오히려 그의 아이디어를 더 순수한 형태로 보존했을지도 모릅니다. 인류가 그러한 사회 변혁의 급진적 개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시기를 기다리며 말입니다. 고대 이집트를 사로잡았던 동일한 투쟁들이 오늘날 인간 문명을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깊이 감동적입니다. 안락한 수능과 위험한 이상주의 사이에서 물려받은 불의를 그대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것에 도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지 선택해야 했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은 변하지만 근본적인 도덕적 질문은 놀랍도록 일정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과거에 대해 들은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 대해 가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체계적으로 배제되거나 억압된 관점들에 다가갈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현대의 서사가 다르게 보일지 상상해 보세요. 아크헤나텐의 이야기에 대한 고고학적 복원은 공식 역사가 항상 불완전하며 사건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방식을 통제할 권력을 가진 이들의 이익에 의해
항상 형성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고대의 드라마를 되돌아보며 우리는 안정과 변화 사이의 영원한 긴장, 과거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물려받은 시스템의 일부가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되짚어보게 됩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이 파라오는 우리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은지, 전 세계가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방어할 가치가 있는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 잊혀진 파라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본질, 타인을 지배하는 권력과 타인을 섬기는 권력의 차이, 홀로 서 있을 때조차 정의를 위해 용감히 맞서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 고대의 말소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진실의 영속성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결정적으로 억압당하려 해도 결국 살아남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지식 속에서 말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삶을 훨씬 넘어서는 위대한 인간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인식 속에서 평화를 찾아보세요. 모든 용기의 행동, 모든 연민의 순간, 편의보다 정의를 선택하는 모든 순간이 인간 진보의 테피스트리에서 하나의 실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소와 재발견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여러분은 역사를 통제하려는 가장 강력한 시도조차도 근본적인 인간의 진실을 억압하려 할 때 궁극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문명이 있기로 선택한 너무나 위험한 파라오를 밝히겠다는 것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졌고 이 통치자가 누구였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의 기억이 금기시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아크헤나텐의 운명이 비극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특정 인간의 이상이 파괴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더 공정한 사회에 대한 그의 비전, 평범한 사람들의 존엄성에 대한 믿음, 권력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한다는 확신이 수천 년의 의도적인 억압을 견뎌내고 여전히 우리를 고무시키고 있음을 상상해 보세요. 그를 살해하고 그의 이름을 역사에서 지운 사제들과 귀족들은 그가 대표했던 아이디어를 죽일 수 없었고 그러한 변혁이 가능하다는 증거를 파괴할 수 없었습니다.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이 진실 속에서 깊은 위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느끼는 압도적인 걱정들, 긍정적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느낌, 불공정한 시스템이 너무나 깊이 뿌리박혀 결코 변화될 수 없다는 감각이 모든 고민들이 이 고대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삼을 때 전혀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사원 복합체에서 부를 일반 농민들에게 재분배하기로 결심했던 파라오는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아무리 오래되고 견고해 보이는 권력 시스템이라도 인간의 양심과 결단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개인들에 의해 인류 역사의 모든 주요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도전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아흐나톤의 이야기에서 가장 위안이 되는 측면은 아마도 우리의 개인적 공헌이 완전히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진정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일 것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잠시나마 자신의 땅을 소유했던 농민들, 창의적 자유를 경험했던 장인들, 그 이전에는 결코 접근할 수 없었던 학교에서 읽고 쓰는 법을 배웠던 아이들을 상상해보세요. 그 경험들은 비록 짧았지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인간의 이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혁명은 진압되었고 파라오는 살해되었으며 그의 이름은 모든 기념물에서 쪼아져 나갔지만 그러한 변화가 한때 실현되었다는 지식은 은밀한 이야기들, 희미한 기억 속의 꿈들, 그리고 더 공정한 삶이 가능하다는 인간의 불굴의 직관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지식을 수세기의 억압을 견뎌낸 채 다시 싹틀 적절한 조건을 기다리는 씨앗으로 상상해보세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여러분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노력도 이 지속되는 유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보세요. 모든 친절한 행위, 편의보다 원칙을 선택하는 매 순간, 약자를 위해 일어서는 매 순간을 지워진 파라오와 같은 고대의 몽상가들로부터 시작되어 오늘날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계속 짜여지는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또 하나의 실을 더하는 것으로 상상해보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과 정의의 궁극적 회복력을 신뢰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것들이 단기간에 항상 승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 너무도 깊이 뿌리박혀 있어 영원히 파괴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흐나톤의 이야기를 발굴한 고고학자들을 영원한 과정의 일부로 상상해보세요. 그 과정은 묻혀진 진실들이 결국 표면으로 떠오르고 억압된 목소리들이 결국 말할 방법을 찾으며
인간의 정의에 대한 열망이 억제하려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표현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광대한 역사적 진행 속에서 여러분의 위치를 이해하는 것은 깊은 평화를 느끼게 해줍니다. 압도적인 어려움에 홀로 맞서 싸우는 고립된 개인이 아니라 두려움보다 사랑을, 편안함보다 진실을, 개인의 이익보다 정의를 선택했던 모든 이들을 포함하는 양심의 고대 공동체의 일부로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특정한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공통된 가치를 통해 수천 년의 세월을 거슬러 아흐나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위안은 과거의 영웅들과의 연결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공헌이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시간을 통해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까지 확장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와 연민의 행위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고 어두운 시기에 이상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여러 세대에 걸쳐 서서히 실현될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상해 보세요. 지워진 파라오의 이야기를 복원한 고고학적 발견은 가치 있는 것은 결코 진정으로 상실되지 않으며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모든 진정한 표현이 그것을 찾는 이들에 의해 결국 발견될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돌이나 파피루스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이 도움을 준 크고 작은 변화들 속에서 비슷한 흔적을 남기는 자신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대항혁명에 의해 침묵당한 고대의 목소리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기념물이나 공식 역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대표하는 이상의 끈질긴 존속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을 과거와 미래를 잇는 지속적인 대화의 일부로 상상해 보세요. 고대의 몽상가들이 점화한 인간 가능성의 횃불을 각 세대의 여러분과 같은 사람들이 이어받아 전달해야 하는 존재로 말입니다. 이 고대의 미스터리가 평온한 이해로 가라앉으면서 여러분이 이 광대한 역사적 양심의 공동체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여러분의 투쟁이 이 더 큰 이야기 속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더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여러분의 노력이 비슷한 도전에 맞서 용기 있게 인내했던 수세기에 걸친 영웅들과 선견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가기 시작하세요. 이 고대 이야기의 고요함 속에서 마치 주변의 공기 자체가 수천 년의 지혜를 운반하는 것처럼 호흡이 느려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끼세요. 아흐나톤의 모든 기억을 지우려 했던 위대한 파라오는 이제 먼지가 되었고 그의 기념물들은 시간의 끊임없는 통과 아래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있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이름들을 말하고 있으며 이집트의 모래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계속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작했던 그 평화로운 계곡에서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석회암 절벽 위로 저녁의 황금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떠나고 고고학자들이 도구를 정리한 후 왕들의 계곡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고요한 순간 당신은 이곳에 살았던 모든 이들의 기운을 거의 느낄 수 있습니다. 왕들과 왕비들, 사제들과 장인들, 꿈을 품었던 자들과 잊혀져 버린 이들을. 호레메브는 자신이 역사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름들을 지워내고 기념물들을 파괴하여 후세가 무엇을 기억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인간적 욕망이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애처롭게 순진해 보이는지요. 역사는 물과 같아서 아무리 작은 틈새라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아냅니다. 무언가를 지우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것을 더욱 확실히 보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기심 많은 이들이 다시 발견하기를 기다리며 잊혀진 구석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케나텐의 혁명적인 사상들, 유일신 신앙, 태양신 아텐의 힘, 고대 전통에서의 탈피, 이러한 개념들은 그 옛 장군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역사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호레메브가 자신의 치세를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물들은 이제 오히려 그의 말소 캠페인에 대한 증거로 남아있으며 이는 아케나텐의 이야기를 현대인들에게 더욱 흥미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적 정의, 진실이 우리의 최선의 매장 시도에도 불구하고 표면으로 부상하는 이 방식에는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며 잠자고 있다가 조건이 맞으면 예상치 못한 아름다움으로 꽃피는 씨앗처럼 우리가 잊으려 했던 이야기들은 더 큰 힘으로 돌아옵니다. 아케나텐과 네페르티티 사이의 사랑, 그들의 낯선 새로운 신에 대한 헌신, 온 문명을 재구성하려 했던 그들의 시도,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적들의 망치와 정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더욱 깊이 편안한 상태에 빠져들면서 이 고대의 드라마가 인간 본성의 영원한 무언가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의 역사를 다시 쓰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거나
현재의 믿음에 도전하는 부분들을 지워버리고 싶어 합니다. 했던 말을 취소하고 내린 선택을 되돌리고 개인적 이야기에서 전체 장을 단순히 삭제해버리고 싶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호레메브의 대대적인 지우기 캠페인은 아마도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 인간적 욕망의 궁극적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워버리는 것이 결국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에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경험은 흔적을 남기고 모든 선택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파문을 일으킵니다. 훼손된 기념물들의 상처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때로는 원래의 비문보다 더욱 강력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아케나텐의 유산을 파괴하려 했던 호레메브는 결과적으로 수세기 동안 역사학자들을 매료시킬 수수께끼를 만들어냈습니다. 미래의 고고학자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이 조심스럽게 새로 발견된 유물에서 모래를 털어내며 또 다른 고대의 퍼즐 조각을 발견할 때 그들의 눈이 깨달음의 빛으로 반짝입니다. 그들이 발견하는 각 파편은 마치 과거로부터 속삭이는 비밀 같고 인간의 호기심과 의미 있는 이야기를 완전히 지울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호레메브의 파괴 캠페인에 대해 알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가장 큰 야망에서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억될지 통제하려는 시도의 무의미함을 드러내는 이 역사의 긴 관점에는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가장 웅장한 기념물을 세우고 가장 큰 군대를 지휘하고 당시에 가장 강력해 보였던 파라오들은 종종 각주로 사라집니다. 반면에 10년도 차에 되지 않는 기간 동안 통치했고 당대에 실패한 통치자로 여겨졌던 아케나텐과 같은 인물들은 여전히 다르기를 감행한 용기로 우리를 매료시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이 고대의 지혜가 당신의 의식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 우리가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한 염려,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통제하려 하는 유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중요합니다. 진정 지속되는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친절히 만드는 파문, 깊은 연결의 고요한 순간들. 온 세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우리가 믿는 것을 위해 굳건히 서 있는 용기입니다. 호레메브의 큰 착오는 권력으로 기억 자체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사랑처럼 진실처럼 석회암을 관통하는 부드러운 물의 흐름처럼 제 갈 길을 찾아갑니다. 기억은 예상치 못한 곳에 고이고 우리가 모르는 틈새를 통해 솟구치며 우리가 결코 보지 못할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이집트의 가장 위대한 파라오가 되고자 했던 장군은 결국 세속 권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순간에 고대 이집트가 역사의 황금빛 안개 속으로 다시 사라지면서 이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오는 깊은 평화를 느끼십시오. 당신의 유산을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 대해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 당신이 나눈 사랑, 보여준 친절, 창조하거나 감상한 아름다운 순간들은 스스로 인류의 영원한 이야기 속으로 찾아갈 것입니다. 호레메브의 기념물들 위로 빛나던 별들은 오늘 밤 당신 위로 빛나는 바로 그 별들입니다. 그의 왕실 배들을 실어 나르던 나일강은 여전히 바다를 향해 영원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의 훼손된 비문에서 모래를 흩뿌리던 사막의 바람은 모든 인간의 야망과 통제 불가능한 것을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를 능가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끝을 쓰려고 애쓰기보다는 이 광대한 계속되는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에 깊은 위안이 있습니다. 이제 편안히 휴식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파라오들이 자신의 기념물에서 지워지고 왕국이 무너지고 제국이 몰락할지라도 평화로운 마음의 고요한 품격과 잠든 꿈들이 부드럽게 펼쳐지는 순수한 아름다움. 이 모든 것은 어떤 세속의 권력으로도 건드리거나 훼손할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부드러운 지혜가 당신을 피라미드만큼 영원하고 신비로운 꿈으로 인도하게 하세요. 그곳에서 모든 이야기는 제자리를 찾고 모든 투쟁은 마침내 안식을 얻습니다. 이 고대의 지식의 무게로 당신의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 권력과 기억 사이의 섬세한 춤에 대한 당신의 이해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잊혀진 역사에 대한 탐구가 당신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를 일으켰다면 다른 잃어버린 이야기들에 대한 호기심, 확립된 체제에 도전하는 데 필요한 용기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은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리고 좋은 꿈 꾸세요. 모든 기념물보다 오래 지속되는 평화가 당신의 잠을 부드러운 경이로움으로 채우고 당신이 깨어날 때 어떤 세속의 왕도 흐릴 수 없는 별빛에 이미 새겨진 자신만의 이야기를 품고 상쾌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모든 꿈꾸는 영혼들의 이야기가
이미 그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별들에 새겨져 있음을 마음에 새기며 편안히 주무세요. 만약 이러한 용기와 변화에 대한 고대의 속삭임이 당신의 마음 깊이 울려 퍼졌다면 언젠가 다시 저와 함께 역사에 숨겨진 방들을 탐험하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과거의 또 다른 따스한 품 안에서 진실이 별빛처럼 가장 깊은 어둠도 뚫고 스스로 길을 찾아낸다는 믿음 속에서 평안히 쉬시길 바랍니다.